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이 중동의 위기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파, 정말 사무치게 다가오는 네. 화요일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8만원 이탈,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도 그렇죠. 18만 닉스를 보내주는 상황이 네. 장중에 연출이 됩니다. 네, 코스피는 특히나 2600선 간신히 지켜내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장중의 낙폭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2%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요 근래 강했던 이 반도체주들의 급락, 그리고 전력설비 쪽에서도 아주 큰 폭의 그렇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갈 것 같던 종목들이 이렇게 와르르 내려오니까 더 불안해지는 시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 불안하시면요, 랭키쇼에서 오늘도 종목 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이 시간에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발 그런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랭킹쇼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미령님, 창호했거든요. 오늘 미남에요 하셨네요. 오늘 머리를 좀 오랜만에 또 내리고 왔는데, 장이 내려가니까 내리지 말랬죠. 괜히 신경이 좀 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블린님께서 오셨는데요. 종목 진단 바로 남겨주셨죠? 기올입니다. 9,420원에 5%에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그래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가운데서 매수를 시도하셨습니다. 한국이 제일 안전하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어제는 좋았었는데 오늘 장고에 좀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고공식님께서는 이제 믿을 건 랭킹쇼의 매직이다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진짜 이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오늘 낙폭이 어제보다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이 낙폭 줄여가는 속도가 어제처럼 좀 빠르지는 않은 맞아요. 모양새예요. 자, 김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훈님. 네. 주르륵 흐르는 내 주식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데 충격이 큰 까닭일까요? 라는 한마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처할 수 없이 갑자기 좀 많이 밀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안전 특집인가요? 네, 안전 특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월 16일이죠. 오늘이 국민 안전의 날이라고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알고 계시죠? 딱 10주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국민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라고 해서 2015년에 제정된 날입니다. 자, 국민 안전의 날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안전이라는 키워드 어떤 주제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자, 보면요. 아이슬란드, 북유럽의 국가가 있고, 독일, 영국, 유럽의 중심적인 나라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조사한 순위거든요. 세계 탑5를 꼽은 게 아니고 제가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순서를 가려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볼게요. 일단 이 5가지 국가 중에서 1위는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1위도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몇 위쯤 될까 맞춰보는 궁금하네요. 재미도 여러분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안전함의 기준이요, 그냥 사회 치안 이 정도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회, 정치 상황, 테러의 위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감안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 북한 리스크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아무래도 네. 그것도 감안해서 책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는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종목이네요. 네. 유튜브 가블레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비오를 갖고 계시는데요. 9,420원에 5%입니다.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거든요. 오늘 뭐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그쵸. 빠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사도 될지 추가 매수를 여쭤보셨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비올 갖고 계십니다. 어제 매수하셨고 비중을 오늘 좀 내려가는 김에 더 사시려고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어제 저가가 9,410원인데 20원에 사셨으면 정말로 귀신같이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 요런 쪽이 최근 시세를 한번 쭉 뽑았었는데요. 그랬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 비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의료기기 업종들 요런 쪽들이 실적이 좀 이렇게 잘 찍혀 나오면서도 실적이 성장하면서도 잘 찍혀 나오는 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 비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실 때 내가 조금 단기로 보는지 아니면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올려주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한 9.6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자,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5장 뭐 장 마감 무렵 근처나 무효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놓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시장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아 증시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일본도 지금 2%대 하락하고 있죠. 대만도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지금 1.4%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전체적인 리스크란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꺼려집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오늘도 그동안 많이 오르고 좀 견조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 돌아가면서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연결이 되게 되면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차트도 뭐 시장이 이러니까 지수 차트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2평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62평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면 지금 오늘 깬 부분들, 이 부분들은 회복이 되는 흐름이 추후에 나올 겁니다. 자,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빠지더라도 충분히 뭐 지금 이 62평선 정도는 일단 회복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면 비올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그렇고요. 저 지금 이 아시아 시장들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지금 저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62평선을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내일 정도에는 진짜로 진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일단 안정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일 시장 전체가 뭐 한번 이렇게 또 더 빠지게 되면 거기서는 반등 나올 테니까 비올 같은 경우도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냥 관망만 해보시고요. 뭐 바로 튀어 올라가면 그것만 수익 내고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하락한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율 살펴드렸는데 네.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죠? 내일 정도 하루 더 하락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은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의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율 살펴드렸습니다. 네, 가블레님이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지금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올려주고 계신데, 삼성 SDI, 유로메카, 이수페타시스,
DB 하이텍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 오늘 상담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들 사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쵸.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그리고 보니까 로봇과 그 AI 소프트웨어과의 그쵸,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낮고 큰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다들 고생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내다 어쩔래 님께서는 그나마 한국이 제일 방어해주네 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처지다 보니까 어떤 담소가 있다기보다는 종목 진단 시청이 많이 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종목 진단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종목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바로 가볼게요. 김순영님의 종목이고요. 금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300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추매 가능한가요? 단기,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종목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도 비올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의 위치가 어쨌든 우상향이었던 것 같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게 되면 전저점이 7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금양이란 종목은 사실 제 관심권에는 없는 종목이에요. 뭐 삼성 SDI나 이런 쪽들은 좀 관심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뭐 관심을 좀 갖겠지만, 자,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4695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공장도 짓고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뭐 전고체 쪽도 마찬가지 얘기는 있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인지도 같은 부분들도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으로 뭐 보유하고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고, 중기 이상으로 보유를 하시려면 차라리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 여기서 쫓아가는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금양처럼 뭐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 그리고 사실 뭐 실적 부분들도 작년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5조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물론 뭐 미래 꿈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는 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장이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죠.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한 번 더 빠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 매수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자, 요게 좀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힘없이 그냥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깨버렸는데요. 자, 요게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여기 보시게 되면 240선, 60선, 120선 다 몰려있는 자리가 10만 2천 원 정도까지, 10만 3천 원 정도까지 다 몰려있어요. 자,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를 10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강한 돌파가 안 나온다거나 뭐 그쪽에서 조금 멈칫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서 삼성 SDI 같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셨는데 단기, 중기 전략 여쭤보셨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만 2천 원, 10만 3천 원, 그러니까 이평선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 SDI와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상담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한번 가볼까요? 네. 고동님 들어오셨습니다. 사고행 헤어지수 하락이구만 하셨는데, 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다 이렇게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머리만 내리고 오는 날 되면 항상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귀숙님께서 지연님을 반겨주고 계시고요. 지연님, 차용의 커디 귀숙님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순영님께서 진단 잘 참고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지안님의 종목인데, 이건 워낙에 또 유명한 종목이 등장을 하는군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던 기파 종목이고, 최근에도 다시 급하게 또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41,400원에 네. 10%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면 상당히 위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쵸. 가장 윗단에 있는 구간입니다. 10% 갖고 계시고요. 중기로 가져가려 보유 중인데 요즘 계속 하락세네요.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7.9% 밀리거든요. 와. 확실히 이렇게 저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특히 좀 많이 밀립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오늘 꽤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를 보면 시간이 굉장히 좀 때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보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이수페타시스를 그때 작년에 이 시간 아마 진단쇼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프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9,000원 정도였었고 야인 시대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46,000원까지 그때도 뭐 4만 얼마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쌌었죠. 그때 시가총액이 뭐 한 6천억대, 7천억대 그쯤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한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쪽이죠. 근데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온 거는 엔비디아 쪽에 MLB라는 건 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자, 그래서 뭐 AI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 두들겨 맞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도 그동안 많이 오른 죄로 좀 더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것도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아주 형편없는 종목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1,400원이면 좀 매수하신 단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요거를 일단은 조금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이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까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지금 34,600원 정도 있으니까 뭐 대략 35,000원 아래 구간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34,000원 아래 구간 정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요. 그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한 10% 정도는 그때는 뭐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자, 그때는 뭐 한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등 나오는 과정이 있으면 요게 뭐 34,000원하고 41,000원이면 대략 뭐 한 지금 현재 가격보다 살짝 위에 선 그쯤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은 반등이 나올 테니까 자, 그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매수하신 평균 단가보다 좀 위쪽으로는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 요 부분들은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는 많이 낮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들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금 긴 관점,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니까요. 말씀드린 가격대 3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갖고 평균 단가 위쪽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한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좀 더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평균 단가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한 분량을 덜어내시고 나머지만 가져가 보자 이런 진단 내용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죠. 지아님의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네. 이수페타시스 4자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 어허. 말고 단기 매매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G2 파워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길래 네. 이거 요즘에 고전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차트 슬쩍 봤거든요. 우리 진짜 강하게 그러니까요.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벌써 20분도 지났는데 좀 이쯤에서요. 잠시 오늘 레이키쇼 주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특집입니다. 오늘 국민 안전의 날이죠. 자, 그래서 다음 중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5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 국가 중에는 그나마 좀 덜 안전한 나라입니다. 5위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자, 한국이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IEP라고 경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글로벌 평화지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2023년도 자료고요. 거기서 뭐 사회, 정치, 국제 갈등, 테러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한 겁니다. 그 수치가 한국이 1.765포인트를 받았고 43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43이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높진 않아요. 몇 개 국가 상대로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저도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아마 1, 200개 충분히 많은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일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치안은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래도 아까 윤재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리스크.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인 긴장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위는 한국으로 꼽혀 있고요. 자, 그러면 4위도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종목 한번 채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던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석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는 21,950원, 5%.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오늘인데요? 그쵸. 아니라면 한참 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손절하는 게 나을지 일단은 목표치는 25,000원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저거 몇 년 전인데 그쵸, 25,000원 목표치를 갖고 있을 리가 없어요. 5%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해지 차원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입니다. 25,000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자, 어제도 급등한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셨을 때가 얼핏 봐도 15% 이상 정도 상승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한국석유나 뭐 관련되는 조그만 중소형 원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뭐 손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손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르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 뭐 이날 급등하고 이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끝까지 갔으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손절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18,000원대에서 11,000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을 계좌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비중은 작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가실 때는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좀 이게 하락하니까 야 이거 물렸는데 이거 어떡할까. 다행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연결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연결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갑갑한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리고 이 쫓아가는 매매, 이런 매매는 아예 습관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최고고 쫓아가서 물렸을 때는 반드시 그 손절가 미리 정해 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이 한국석유는 꼭 지켜줘야 될 가격이 있죠. 이 가격입니다. 자, 19,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분차트상에 오늘 저점 19,800원 정도고요. 자, 지금 이쪽도 조금 지금 좀 조금 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 보면 벌써
어제부터 음선이 크게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석유라고 안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라도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 일단 조금 참아보겠다 뭐 이런 말 한마디만 나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오늘 저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19,840원인데 8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손절 하시고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한 종목이라는 게 위험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는데 추격 매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표가 손절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19,800원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랭키쇼 주제 네. 5위 공개하면서 윤재커가 몇 개국 대상으로 궁금했죠. 한 거냐 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찾아봤습니다. 163개국이 조사 대상이었고요. 우리나라는 43위로 늘어났죠.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를 기록했고요. 참고로 북한이 149위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전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 달라질 수 있겠죠? 네. 43인데 149위였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유튜브 지다맘님의 종목입니다. 어부부 반도체 볼게요. 자, 매수 가격이 18,000원이고요. 15%입니다. 오늘 4.28% 내려가는데 뭐 사실 오늘 보통 4% 5% 내려가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7, 8%씩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기다리면 될까요? 흑흑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부부 반도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 어부부 반도체는 MCU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반도체에 뭐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칩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수요 부분들이 뭐 지금 연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결이니까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주가가 여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배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는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부는 15,300원 정도 보시고요. 박스권 상단부는 이쪽에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뭐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 정도시다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면 18,000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방향성을 찾는 구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박스권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해 보시고요. 18,000원 이상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 그쪽에서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참 박스권으로 움직일 테니까 박스권 하단부를 노려보시든가 아니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일단은 수익 실현해 보시고 나중에 박스권 움직임 나오면요. 네. 하단부에서 다시 접근해서 수익을 또 노려보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네. 렉시처 주제 오늘 4위 한번 공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가장 안전한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위가 한국이었고요. 43위입니다.
4위는 과연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4위는 영국.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37위로 나와 있거든요. 1.693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영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국 이야기가 채팅창에 좀 있더라고요. 영국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 밤에 아예 안 돌아다닌대요, 영국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유럽이든 그쵸. 웬만한 나라 가면요, 밤에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상점이 우리나라처럼 열린 데가 없어요. 할 게 그쵸. 없어. 그리고 또, 네. 정말 안전 범죄 당할 가능성도 꽤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치안은 좋은데, 네. 밀려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개탄스럽군요. 그렇습니다. 자, 4위 영국으로 드러났고요. 자, 그러면 또 3위, 2위, 1위까지 남아있습니다. 잠시만요. 강혜성님께서 등장하셨네요. 그래요, 이 말이에요. 술 마시고 길바닥 숙면이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참 좋아요. 치안 면에서 좋은데 위에 어떤 나라가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영국은 런던 소홀히 빼고는 밤마다 다 닫죠. 맞아요. 네, 내다 어쩔래 님의 경험담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현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머니스트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시스템 여쭤보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평단가는 17,400원,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2%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방산 섹터가 그렇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산 섹터가 상대적으로 잘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시스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상당히 또 기대되는 방산 기업 중에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계속해서 올해 이 해외 수출건들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수주에 대한 확대건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방산주들이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전쟁건들이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확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생겨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방산주들이 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빅텍이라든지 혹은 스페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의 테마성을 좀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 외에 현대로템이나 혹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이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산 기업들은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서 약간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확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은 정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15,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중반대에서 17,000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향후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 근처 부분이 또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이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 구간 지켜주게 되면 일단은 17,000원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18,000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또 한 차례 빠졌다가 올라올 수가 있고 빠졌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될 수 있으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한 16,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정리, 현재 구간 지켜주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근처, 2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나 싶더니 어제는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텍이나 스페코처럼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12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가 여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16,000원, 17,000원대 구간에 매물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는 매물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님 진단 나오니까 멋쟁이 전문가님 하면서 엘비스 네. 프레슬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면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 엘비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약간 시청자분의 대강의 연배가 좀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혁일 해맑게 전문가님 웃고 계세요. 아주 멋지게 네.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우리 김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왜요? 싶은 게 지금 채팅창에 꽃미남 손팀이라고 저희 함께 손팀장님. 하시는 전문가님께서 저도 멋쟁이 하고 싶으시다고. 팀장님 멋쟁이시죠? 왜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멋쟁이같이 네. 수익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요걸로 가볼까요? 유튜브 놀자 놀터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거 오늘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그렇죠. 마음 AI 좀 보겠습니다. 이거 AI 소프트웨어가 중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또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 흐름은 자꾸 내려갑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7.8%, 거의 8%를 내려가면서, 네. 이거 지금 신저가입니다. 기록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2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김에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너무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 AI를 갖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 조정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는 웬만하면 추세를 돌려놓는 그림이 나올 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시장이 다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또 하락이 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또 악재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웬만하면 이제 또 이 추세를 좀 돌려놓는 그림이 나올 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더욱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마음 AI, 뭐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루닛, 뷰노 등등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갈까? 왜 반도체만 갈까? 이 부분이 또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는 이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만 가는 이유는 올해 확실하게 빠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쪽, 눈에 띄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겠죠. 올해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AI 산업 시장은 개화가 됐습니다. 개화가 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 나갈 텐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여러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업 자체는 적자 행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또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타이밍이 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추세의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급 또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AI 전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또 보게 되면은 소화해줘야 될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000원, 26,000원, 27,000원, 3만원 구간 해서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2만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2만원 구간까지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 AI 주가가 좀 많이 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 잘 다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지켜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추가 매수는 충분히 다시 돌려가는 분위기가 확인됐을 때 그렇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자 놀터님의 마음 AI였습니다. 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물량을 정리하셨다라는 내다 어쩔래님께서도 계시고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종목 손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 걱정은 여전하네요. 리치님, 대외 변수도 있고 나스닥 차트가 꺾이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맞나요? 하락 시작 같은데? 라고. 그렇죠. 이렇게 장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아질 때는 안 좋은 얘기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더 공포감이 커져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쪼록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상황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놀자 놀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종목은 남구목님의 종목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재필 전문가가 이 종목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삼성 SDI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단가가 오늘 들어가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38만 6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비중은 5%.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8만 6천 원 정도면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담아야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딱 저점 매수를 그쵸.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형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이제 말씀을 좀 잘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나스닥이 이제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60일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120일선 근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120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또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세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바닥 구간인가라고 하면 아직까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38만 4,500원인데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38만 4,500원이거든요. 정리를 하셨다가 저가에서 향후에 이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왜 상승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온 이슈 자체는 전고체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향후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나 혹은 2차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지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전지나 혹은 이제 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저는 일단은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정도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6월 달 정도는 좀 되어야지 다시 한번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468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2차전지가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도전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실적이 나올 만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전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인지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또 지금 수급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추세 반전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최근에도 상승이 나왔었던 그림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가 이탈하면서 더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혹시나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1차 목표가는 42만 원, 2차 목표가는 약 한 45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더욱더 좀 기간을 좀 길게 보시고 여유롭게 보셔야 되고 뭐 그 외 다른 뭐 양극재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게 되면 지금 여전히 수급은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상승하는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꺾여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급이 들어올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42만 원, 45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오늘 네. 레키쇼 주제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장 안전한 나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이슬란드와 독일, 일본인데요. 3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3위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전체 15위였습니다. 와, 상당히 높은데 일본이 진짜 안전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자, 일본 그리고 아이슬란드 네. 이 두 나라가 이 5개의 국가 중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위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바로 갈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네. 유튜브 코인대마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니스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 가격 보니까요. 저번 주 월요일, 최근에 들어가셨습니다. 24만 원에 진입 비중은 10%에 오늘 진입과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무서워서 던져야 하나 아니면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잘 가던 종목인데 이거 오늘 좀 7% 넘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부근인데요.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가져갈까요? 요거는 그냥 쉽게 저가 이탈하면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가가 오늘 23만 9천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2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길게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적게 올라온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또 약간 시장이 많이 꺾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3만 9천 원은 이탈할 때 정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는 하반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혹시나 이 저가 이탈을 하면서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빠져나왔다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고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눌릴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23만 원 9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한번 정리하셨다가 저가 부근에서 오히려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다. 23만 9천 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물량이 살아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26만 원, 2차 목표가는 28만 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중인 만큼 물량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말씀드렸던 목표가대로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는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중에는 한번 워낙에 이제 또 하반기까지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또 꾸준하게 지켜볼 만한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눌리게 되면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위아래로 가격 구간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하시고 수익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연말까지도 쭉 바라보고 있을 때 또 괜찮을 만한 종목이니까 항상 가시권에 두시면서 또 새롭게 대응할 준비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호 테크닉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랭킹쇼 주제, 마지막 최종 순위까지 공개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안전 특집입니다. 국민 안전의 날이라서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가장 안전한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네. 1위 후보 아이슬란드와 일본이 어딜까요? 경합 중입니다. 네. 자, 이 중에 진짜 1위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이 자, 이름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네. 아이슬란드가 확고하게 1위고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는 그러게요. 않아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단연 높죠?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단연코 아이슬란드였다는 정도 살짝 상식으로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가 몇 계단 더 올라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참 많이 도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